안녕하세요. 유튜브 널스킹 바로 저 오하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부학 상피 조직과 셈에 관하여 설명해 볼 건데요. 녹화가 바로 원테이크로 끝나기 때문에 좀 더 스피디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피 조직과 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릴 건데 상피 조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상피 조직 위주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셈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분비셈과 외분비셈 두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설명드릴게요. 목차에서는 첫 번째 상피 조직, 두 번째 셈, 셈에서는 이제 내분비셈과 외분비셈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상피 조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피 세포의 기능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상피 세포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6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보호, 두 번째 분비, 세 번째 흡수, 네 번째 확산, 다섯 번째 여과, 여섯 번째 감각 수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보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우리 상피의 밑에는 고유결합 조직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상피 세포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비, 이제 세포로부터 이제 물질을 분비할 건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샘상피라고 있거든요. 샘에 대해서도 나올 건데, 그 샘상피가 이제 세포로부터의 물질을 분비시켜주는 그런 분비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흡수, 확산, 여과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이제 물질 이동으로 전부 다 이제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키워드를 보시면 흡수도 분자들을 세포로 이동시킴, 확산도 농도 차이의 물질 이동, 요가도 체와 같은 막을 통해 작은 분자들의 이동처럼 이 세 가지는 물질 이동으로 묶어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감각 수용. 우리가 이제 불 같은 경우를 만질 때 불을 만지면 뜨겁잖아요. 아 뜨거워, 이것과 그리고 물, 뭐 차갑다, 그리고 때리면 아파, 이런 것처럼 감각 수용까지 6가지의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상피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피의 특징도 상피세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피세포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6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세포 밀집, 두 번째는 특수한 세포 연접, 세 번째 극성, 그리고 네 번째는 결합 조직에 의한 의지, 다섯 번째 무혈관과 신경집에, 여섯 번째 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세포 밀집을 설명을 드릴 건데, 세포 밀집은 세포들이 밀집되어 세포 바깥 물질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특수한 세포 연접. 인접한 상피세포는 특수한 세포 결합 장치에 의해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포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외워주시면 핵심 키워드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극성. 극성 같은 경우는 모든 상피 조직은 이제 자유면이 상피에서 맨 위에 존재해요. 그 자유면과 바닥이면은 맨 아래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극성을 갖고 있으면서 모양과 기능이 서로 다른, 그런 극성이 서로 다르단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극성을 띠고 있고, 네 번째 결합 조직에 대한 의지는 이제 모든 상피 조직은 상피 조직 아래에 위치하는 결합 조직에 의해 지지된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무혈관과 신경지배가 있어요. 무혈관. 상피는 무혈관이다, 혈관이 없다 라고 외워주시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재생. 상피 조직은 강한 재생력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손상을 받은 후 적당한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면 유사 분열이 빠른 속도로 재생이 돼요. 이렇게 상피의 특징 6가지를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건 무혈관을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무혈관과 신경지배. 네, 그 다음으로 상피의 분류를 설명을 드릴게요. 세포의 층수와 모양에 따라 상피의 분류가 되는데요. 층수로 분류되는 것은 단층 상피와 중층 상피가 있어요. 단층 상피는 말 그대로 단층, 1층이란 뜻이고, 그럼 2층 이상부터는 바로 중층 상피. 자, 1층은 전부 단층 상피고 2층부터는 전부 다 그냥 중층 상피. 2층, 3층, 4층, 5층 전부 중층 상피로 들어갑니다.
모양에 따라 분류한 세포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편평세포. 말 그대로 편평한 세포고요. 두 번째 입방세포가 있고 주사위 모양을 띠고 있어요. 세 번째 원주세포라고 이제 긴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따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별표 쳐놓은 것과 같이 층수에 따라 분류된 상피는 두 가지, 모양에 따라 분류한 세포들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직접 그려봤어요. 그림을 찾기 힘들어서 한번 그려봤는데 편평세포는 이렇게 그림에 보이다시피 말 그대로 이렇게 길쭉하게 그냥 편평하게 존재하는 세포고 입방세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이시나요? 주사위 모양처럼 주사위 1처럼 주사위 네모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띄고 있고요. 원주세포는 기다란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단층과 중층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단층 상피, 중층 상피로 나뉘어 가지고 단층이 편평이 되면은 단층 편평 상피, 입방이 되면 단층 입방 상피, 원주 세포가 되면은 단층 원주 상피 이렇게 띄고 있겠고 중층은 중층 편평 상피, 중층 입방 상피, 중층 원주 상피 이렇게 이름대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방금 보여드린 6개와 별개로 또 두 가지가 더 존재하는데 거짓 중충 상피와 이행 상피가 존재해요. 거짓 중충 상피는 위중충 원주 상피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풀이해 보자면 거짓은 거짓말한다. 중층은 중층인 척, 원주 상피는 원주 상피가 즉 원주 상피가 중층인 척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모양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거짓 중층 원주 상피의 모양 예시인데 원주 상피가 뭐라 했죠? 방금 기다란 거라 했잖아요. 기다란 게 이렇게 하나씩 묶여가지고 마치 단층이 아니라 중층이 된 것처럼 몇 겹씩 쌓여 있어가지고 2층 이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거짓되게 그냥 단층인 걸 볼 수 있겠죠. 이거 많이 그냥 대충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거짓 중층 원주 상피처럼 거짓된 모양으로 단층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상피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행상피는 말 그대로 모양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는 즉 모양이 바뀐다는 말인데 쉽게 비교 설명 시 이행상피는 방광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비뇨계통 기관에서 팽창 수용을 위해 존재. 자, 방광이 안에 물이 가득 차면은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면 줄어들듯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행상피는 방광처럼 모양이 변하고 움직이는 그런 상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뇨계통 기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종류별 기능과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단층 편평상피는 매우 얇기 때문에 물질 이동이 용이해요. 따라서 빨간색으로 밑줄 쳐놨듯이 확산과 여과가 일어납니다. 밑에 사구체낭, 심장과 혈관, 토리와 콩팥 소체, 허파, 꽈리 등에 위치하며 두 번째 단층 입방상피는 분비와 흡수를 기능합니다. 콩팥의 요세관, 난소의 표면, 분비샘에 위치하고 세 번째 단층 원주상피는 주로 흡수, 분비, 이동에 관여하며 소화관, 셀계, 외분비샘, 세기관지 등에 위치합니다. 네 번째, 중층 편평상피는 단층 편평세포와 다르게 가장 두껍기 때문에 마찰로부터의 보호에 적합해요. 따라서 피부의 표피, 입 인두, 식도, 질 등에 위치하며 다섯 번째 중층 입방상피와 중층 원주상피. 중층 입방상피와 중층 원주상피는 비교적 많이 있지 않아요. 땀샘, 젖샘, 침샘과 같은 큰 분비샘 배설관 쪽이나 남성 요도 일부에서 보입니다. 거짓 중층 상피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특이한 상피인데요. 자, 거짓 중층 원주 상피를 이루는 거짓 중층 원주 세포는 점액 분비와 점액 이동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호흡, 기도 등의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일곱 번째, 이행상피. 이행상피는 앞서 말했다시피 쉽게 팽창이 가능해요. 방광과 같은 비뇨기에 잘 보여요. 자, 두 번째로 아까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설명드린다 했던 샘으로 넘어갈게요. 샘.
첫 번째 목차는 세밀한, 두 번째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밀한, 샘은 단백질 성분을 띈 묽은 상태의 액체 같은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 분비해요. 샘들은 분비물의 배출 경로에 따라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으로 나뉘어요. 내분비샘부터 설명드릴게요. 내분비샘은 여기 노란색으로 키워드를 표시해놨듯이 분비관이 없는 샘입니다. 분비관이 없는 샘으로 분비물을 상피 표면이 아닌 혈액이나 림프로 직접 보내요. 이들은 화학물질인 호르몬을 만든답니다. 여기 노란색을 쳐놓은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는 샘이에요. 그럼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겠죠. 이렇게 서로 각자 분비관이 있다 없다로 구별이 가능해요. 그리고 내분비샘의 특징 하나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호르몬과 분비관이 없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외분비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분비샘의 수는 내분비샘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또 비슷한 건 뭐냐, 분비물의 수는 비슷해요. 외분비샘은 관을 통해, 자 아까 내분비샘은 관을 통하지 않는 분비관이 없다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외분비샘은 관을 통해 분비물을 상피 표면으로 운반합니다. 외분비샘은 점액샘, 땀샘, 피부 기름샘, 입안의 침샘, 간에서는 쓸개즙을 분비, 이자에서는 소화효소, 젖샘에서는 젖을 분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가 뭐다?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고 외분비샘은 관을 통해 분비물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외분비샘은 내분비샘보다 수는 훨씬 많지만 분비물의 수는 비슷하며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자, 이상으로 PPT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널스킹 오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나는 완벽하다.